네, 안녕하세요. 잔매거진의 김태진입니다. 이 취업 준비생들에게 가장 입사를 하고 싶은 기업이 어디냐라고 설문조사 결과 답변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와 CJ제일제당이 뽑혔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이다라고 많이들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기업 경기도 안 좋고 또 퇴사율도 높다 보니까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자신의 꿈이라든지 희망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취업에 관한 핫 이슈들 키워드로 살펴보는 핫 이슈 핫 키워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함께해 주실 두 분의 기자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캠퍼스 자벤조이의 이진호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시즌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취업 준비생들 그동안 쌓아놨던 실력을 이제 발휘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소식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캠퍼스 자벤조이의 김은진 기자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캠퍼스 자벤조이의 김은진 기자입니다. 네, 김은진 기자도 오늘 또 열심히 취재하신 내용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핫 이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3가지를 공개합니다. 대외 활동 맥도날드 자소서 팁 중에서요. 먼저 자소서 팁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하반기 공채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됐고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자소서가 또 첫 관문이잖아요. 어떤 내용 오늘 준비하신 거죠? 네, 아무래도 가장 그 취업 시즌에 네. 자소서 팁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또 팁 속의 팁이 진짜 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팁 속의 팁, 왜 이렇게 써야 할까? 왜 소제목을 써야 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점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점검. 예. 자, 일단 서류 전형을 살펴보면 이제 이력서, 자기소개서 2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는 게 좋다고 보세요? 네, 우선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간과가 쉽게 되는 게 뭐냐면 네. 저희가 그 대학교 논술 시험 볼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라는 말 가장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자소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에 대해서 왜 정확히 이걸 묻는지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질문의 의도를 파악을 한 다음에 가장 자기가 내세우고 싶은 주제를 가장 앞부분에 오도록 2갈씩 서술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읽는 사람한테는 가장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갈씩이죠. 네. 자, 그리고 자소서는 각 문항별로 이제 글자 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글자 수 안에서 좀 눈에 띄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네, 일단 글자 수가 1000자라고 하면 너무 네. 짧게 써서도 안 되고 넘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90% 정도 채운다고 하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1000자 이상 서술한다고 하면 소제목을 2개 정도 달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지 소제목을 꼭 달라는 법칙은 없거든요. 네. 어디에도. 그래서 그걸 너무 압박으로 느끼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소제목을 달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항목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한 줄 정도로 함축을 시켜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단어로 구성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걸로 눈에 띄기 위해서 소제목을 단다던가 일명 이제 낚시를 하는 것들은 좀 자제를 해주셔야겠죠. 네, 괜히 또 눈에 띄겠다 싶고 뭐 귀사를 원하진 않았습니다. 막 네. 이런 식으로 썼다가 네. 진짜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네. 있겠죠. 자, 소제목 외에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뭐가 있을까요? 네, 숫자를 적절히 활용하라는 말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숫자요? 네, 근데 이 숫자를 왜 써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좀 대답하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 소제목에 왜 숫자를 쓰라고 하냐면 이제 업무를 보시는 인사 담당자나 면접관 분들이 직업병이 좀 숫자를 보는 직업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장 생활을 이제 최소 5년 이상 하셨던 분들은 보고서나 엑셀 파일을 많이 받아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게 전부 숫자고 이제 눈에 딱 숫자가 들어오는 이제 분들이라서 숫자를 쓰면 훨씬 눈에 잘 띄고요. 근데 또 모든 소제목에 숫자를 달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예전에 그 지원서를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어느 기업에 네. 그 기업의 알파벳을 풀어서 제가 그 삼행시 같은 느낌으로 시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봤는데 대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무리수는 좀 안 되도록 네네. 하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무리수의 대표적인 예를 네.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군요. 자, 눈에 띄게 자소서 잘 쓰는 방법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내용 전개가 또 중요합니다. 뭐 2갈씩 표현이라든지 뭐 소제목이라든지 좀 기본적인 장치들 네. 그 이상으로 내용 전개, 스토리 전개가 중요하죠. 네, 가장 막막한 항목이 아마 네. 자기소개서 라는 항목일 것 같아요. 네, 항목 네. 중에 그런 항목이 있거든요. 자기소개서, 1000자 이렇게 돼 있는 항목이 있는데 이건 이제 스토리를 잘 풀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이제
2W1H라고 하는 네. 자신의 강점을 먼저 나타내고 그다음에 지원 이유 그리고 입사 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신의 방법에 대해서 천자로 자연스럽게 흐름이 이어지도록 쓰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EW1H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사실 문제는 하나를 써놓고 이제 계속 뭐 붙여넣기를 하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업들마다 원하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또 어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시간상. 상황이 시간도 네. 그렇고 실제로 또 한두 명씩 그렇게 합격한 사례들을 보니까 좀 믿어 의심치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고요. 왜 우리가 필터링이라는 잔인하고도 많이 듣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필터링 그러니까 골라내는 방법은 기준마다 좀 기업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서류 전형의 경우에는 인사부서가 직접 필터링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필터링 가이드를 만들어서 채용 업체에 맡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인사팀은 전달자 역할만 하고 현업 부서에서 직접 그 자기소개서를 받아보는 곳도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다양하니까 그런 걸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걸러질 확률이 높은 자소서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인사 담당자분들이나 전문가분들 만나 뵈면 가장 걸러질 확률이 높은 자소서는 오탈자라고 해요. 그래서 뭐 오탈자가 몇 개 이상이면 보지도 않고 이제 탈락을 시키는 내부 기준이 정해져 있을 정도로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또 영어 단어를 너무 구사하는 거는 지나친 자신감 표현이나 거부감이 들 수 있으니까 그쵸. 자제를 하셔야 되고요. 뻔한 얘기지만 아직도 많이 쓰시는 도전이나 열정, 창의, 소통, 리더십 이런 뭐 동아리 회장 이런 뻔한 단어는 좀 고민 없이 작성했다라는 티가 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위험하니까 자제를 하시는 게 좋고요. 성장 과정에 자기 실록을 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 자기 일대기를 이렇게 자서전을. 네, 자서전을 이제 성장 과정에 풀어놓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임팩트 있게 하나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입사 후 포부 같은 경우도 두루뭉술하게 내가 이 기업에 와서 1등 기업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신뢰감을 주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자제를 하시는 게 좋고요.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이제 단점을 강점화 시키는 건데 단점은 아무리 해도 단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이제 포장을 잘해서 자기가 개선점으로 표현을 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가끔 보면은 단점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이제 자기소개서에다가 저는 지나치게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단점이다 이러면서 장점인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꼼꼼히 끝까지 좀 점검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란 말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다 적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끝까지 확인하시고 제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남아 있었죠. 대외 활동과 맥도날드 중에서 맥도날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좀 배고픈 시간이긴 한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햄버거로 유명한 기업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세계적 기업이죠. 이 맥도날드에 대한 채용 소식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많은 또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반기 채용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하기보다는 수시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외국계 특징이죠. 네,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는 새롭게 조금 버거를 선보이면서 거기에 따른 채용 인력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시그니처 버거라는 새로운 버거인데요. 이 시그니처 버거가 이제 선보일 매장이 용인 수지 DT점과 분당 순회역점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신규 인력을 좀 채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맥도날드가 새롭게 선보이는 이 시그니처 버거 같은 경우는 어떤 시스템이냐면 아무래도 고객이 직접 버거의 패티나 아니면 야채 등을 고를 수 있고요. 그리고 주문 같은 경우도 실제 이제 스마트폰으로 사전에 매장에 들리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종의 이런 시스템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방식과 다르다 보니까 여기에 필요한 어떤 인력이 채용이 지금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가다 뭐 피자 토핑 선택해서 주문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 거군요. 그런 시그니처 버거. 예, 이 전담 인력 채용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시그니처 버거가 이제 새롭게 2개 매장이 선보이는데요. 기존에 이제 신촌, 대학가에 밀접해 있는 신촌 지역의 시그니처 버거 시스템이 처음 도입됐습니다. 기존 직원 80명 외에 약 한 30명 정도가 새롭게 채용이 됐고요. 이 2개 새로운 매장에서도 약 한 70명 정도가 추가 인력으로 배치가 될 거라고 지금 맥도날드 측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측은 지금 전국에 한 400개 매장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 시그니처 버거가 만약에 활성화가 많이 된다면
뭐 인력이 한 1만 2천 명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이 시그니처 버거를 새롭게 만들면서 매장 리모델링이나 혹은 네. 그 파트를 공급하는 공급 파트너사 인력 고용까지 좀 늘어날 것으로 맥도날드 측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맥도날드에서는 시그니처 버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식재료냐 메뉴 그리고 조리 그리고 고객 서비스를 담당하는 이 교육을 전문적으로 트레이닝을 하고 있고 이 트레이닝 교육에 따른 인력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맥도날드 하면은 좀 얼마 전에 흥미로웠던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전국 라이더 채용의 날이라고 지정을 해서 배달 직원을 공개 채용을 했습니다. 이게 네네. 뭐 정규 채용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이색적이더라고요. 어떤 네네. 행사였죠? 지난달에 시행이 됐었고요. 전국 라이더 채용의 날이라고 정해서 채용을 했었습니다. 성별이나 나이, 학력의 차별 없이 채용을 한다라는 기치 아래 좀 진행이 됐고요. 총 600명이라는 채용을 이루어졌었습니다. 전국 네. 라이더 채용의 날은 좀 특징적인 게 이 특정인의 날에 지원자가 직접 매장을 방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매장을 방문을 해서 바로 현장에서 면접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270개 이 맥도날드 딜리버리 서비스를 하는 매장을 방문을 하면 되고요. 여기에서 바로 면접을 실시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라이더가 단순 아르바이트직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대규모로 채용한다는 게 좀 의외거든요. 그만큼 특별한 혜택도 주어지겠죠. 네네. 그 맥도날드 측은 이제 라이더에게 조금 특별한 혜택으로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게 이 아무래도 배달 쪽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안전 문제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륜차 종합보험이라든지 그리고 라이더 상해보험 등의 가입은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악천후나 혹은 이 배달 지역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배달 서비스를 하지 않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면서 보호장비 착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안전 중심 문화를 강력하게 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 외에도 또 하나 특징을 볼 수 있는 게요. 이 자유로운 근무 시간이 좀 가능하다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유연 근무제가 이 맥도날드 쪽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인의 상황이나 편의에 맞춰서 자유롭게 근무 시간이 조절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학생일 경우 학업 그리고 이제 가사 등을 하는 주부의 경우 이 시간을 조금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맥도날드 측에서 배려를 하고 있고요. 네. 이 외에도 이제 4대 보험이나 퇴직금 등의 어떤 정규직이 받는 혜택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채용 방식이라든지 어떤 직원에 대한 처우를 보면서 이제 맥도날드가 직원들을 굉장히 좀 사랑하는 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가 있죠? 네. 네. 아르바이트 전문 이 사이트에서 조사를 했었는데 네. 구직자를 대상으로 이 패스트푸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게 맥도날드고요. 실제 뭐 가장 많이 선호를 했던 건 10대입니다. 10대 같은 경우는 약 한 40% 가까이가 이 맥도날드를 취업하고 싶은 분야로 가장 손에 뽑았고요. 그 다음 순위가 높은 게 이제 20대들 역시도 한 35% 정도가 이 맥도날드의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취업하고 싶은 분야로 좀 뽑았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젊은 층에서 이 맥도날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좀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실제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이 세계적인 인사 컨설팅 기업인 에이온 휴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2015년 한국 최고의 직장으로 뽑히기도 했었습니다. 네. 2013년 그리고 24년에 이어서 연속해서 이제 한국 최고의 직장으로 뽑힐 만큼 네, 인기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맛있기만 한 기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좀 많은 분들의 좀 호감을 얻고 있는 기업이라 생각이 들고 어떤 점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하시는지요? 맥도날드는 이제 세계적 기업이다 보니까 이 글로벌에서 창립을 할 당시 사람 중심의 기업 철학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국내에서는 약 한 400개 매장에서 임직원이 한 18,000명 정도 되고요. 진짜 맥도날드는 차별 없는, 스펙 없는 채용을 좀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사 직원, 아르바이트 직원부터 어떻게 보면 본사 직원까지 이 승진의 기회 혹은 어떤 성장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맥도날드에는 실제 장애인이라든지 혹은 시니어 주부들이 일하고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장 가면 이제 어르신분들이 이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보는데 참 그런 모습은 보기 드문 훈훈한 광경이 아닌가라는 생각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쯤에서요, 실제 맥도날드 인사 담당자분과 전화 연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맥도날드 채용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맥도날드 인사팀의 류지은 컨설턴트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맥도날드 인사팀의 류지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2015 한국 최고의 직장에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어떠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예, 저희가 올해로 글로벌 창립 60주년을 맞았는데요. 네. 지난 60년간 한결같이 맥도날드의 가장 큰 자산이 사람에 있다는 철학으로 회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네. 학력이나 나이, 또 성별이나 장애에 차별을 두지 않는 열린 채용, 그리고 매장의 시간제 직원인 크루부터 본사 직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직원들에게 동등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유지해 왔고요. 저희가 이러한 사람 중심의 철학을 바탕으로 성장한 직원들이 결국 저희 회사를 최고의 직장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도 저희가 이제 시그니처 버거 전담 인력 채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시그니처 버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채용 규모나 일정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저희가 최근 선보인 시그니처 버거는 고객이 직접 원하는 식재료를 골라서 디지털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하면 전담 크루가 즉석에서 직접 조리해서 테이블로 서빙해주는 새로운 플랫폼입니다. 네. 시그니처 버거는 주문 및 서비스 방식이 기존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고객들의 편리한 이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그니처 버거를 전담할 별도 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지난달 시그니처 버거를 선보인 신촌점에 전담 직원 30명을 추가로 고용했고 다음 달 용인 수지 비티점 그리고 분당 순회역점에 각각 35명씩 총 70명의 추가 인력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네. 시그니처 버거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서 이제 화면을 통해서 이제 자료를 만나보고 있는데, 너무 배가 고파집니다. 예. 일단 그 시그니처 버거 전담 인력 채용 외에도 전반적으로 맥도날드 채용만의 특징이 뭐가 있다고 보세요? 예, 첫 번째로 저희는 이제 차별 없는 열린 채용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계 최초로 전국 채용의 날이나 주부 채용의 날과 같은 전국 규모의 채용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고, 이를 통해 시니어나 주부, 장애인 등 기존 취업 시장에서 소외받는 그런 계층들의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왔습니다. 실제로 맥도날드에는 현재 1,600여 명의 주부 크루, 그리고 240여 명의 시니어 크루, 그리고 230여 명의 장애인 크루들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네. 자, 맥도날드가 이 채용 철학이 남다른 만큼 또 직원들의 마인드를 무척이나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맥도날드가 원하는 인재상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저희는 차별 없이 누구나 노력하고 성과를 내면 그에 걸맞는 보상과 승진, 그리고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스펙보다도 일에 대한 열정과 노력, 그리고 적극적인 태도로 맥도날드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네, 맥도날드의 인재상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진호 기자께서도 또 준비하신 질문들이 있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지난달에 전국 라이더 채용을 진행을 하셨잖아요. 호응이 좀 어떠했고 채용은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저희가 지난 8월 20일에 전국 270개 맥도날드 매장에서 전국 라이더 채용의 날 행사를 진행했고요. 전체 1,2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특히 이번 라이더 채용 행사에는 여성분들이나 시니어 등 성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다양한 지원자들의 응시가 이어졌다는 것이 눈에 띌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배달이 젊은 남자분들의 일이라는 생각이 좀 많으신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맥도날드 라이더가 인기 있는 직무란 것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날 채용 행사를 통해 총 600여 명의 라이더를 신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라이더 채용 같은 경우 이제 시간제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 채용이었는데 혹시 정직원으로 채용될 기회도 주어지나요? 예, 맞습니다. 저희 채용 행사에서도 실제 여성 라이더로 시작해서 한 매장의 점장 자리에 오른 분이 이제 직접 멘토로 참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분 외에도 라이더로 출발해서 정규직 매장 매니저나 점장으로 성장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본인의 열정과 역량만 있다면 누구든지 라이더로 시작해서 점장 또는 그 이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류지은 컨설턴트 끝으로 맥도날드에 입사를 희망하고 있는 우리 구직자들에게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맥도날드는 여러분들이 차별 없이 성장을 위한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열린 기업입니다. 열정과 자신감 그리고 목표가 있다면 꼭 도전해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한국 맥도날드 인사팀의 류지은 컨설턴트였습니다. 맥도날드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많은 정보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남은 키워드 주시죠. 자, 대외 활동입니다. 대외 활동.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은진 기자가 준비하셨죠? 네, 어제가 바로 개강 날이었습니다. 아, 예, 끔찍한 네. 개강. 슬프기도 하고 즐겁기도 한 날이었는데요. 학기 시작하면서 이제 대학생분들이 대외 활동도 많이 시작을 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대외 활동 중에서도 어떤 대외 활동이 탄탄한지, 자기가 도전해볼 만한 대외 활동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대외 활동을 지원한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대외 활동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하고 알아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선배들이 한다고 해서, 동아리원들이 한다고 해서 무작정 지원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마인드부터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가장 많이 들으셨던 말이 스펙 한 줄용 대외 활동은 하지 마라라는 말을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또 자기는 지원서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을 많이 해야 자기가 유리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이력서 빈칸 채우기 용도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좋지만 무엇보다 대외 활동을 할 때 스스로의 기준을 우선 세우고 스펙 한 줄보다는 그 이상의 것을 얻으려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그중에서도 또 자신에게 맞는 대외 활동이라면 금상첨화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택법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물론 뭐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거일수록 좀 탄탄한 게 사실이긴 한데 무조건 대기업 이름을 달고 있다고 해서 지원을 하시면 안 되고요. 우선 선배 기수를 보시면 대외 활동이 보입니다. 모든 대외 활동의 위기가 3기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그래서 2기까지는 해당 활동의 기반을 이제 다진 1기들의 도움을 받아서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3기, 4기부터는 활동이 흐지부지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3기 이상의 대외 활동을 일단 믿어도 되니까 자신이 처음 지원하는 대외 활동이라면 3기 이상의 대외 활동을 지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대외 활동에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3, 4학년은 좀 이야기가 다른데 2학년, 1학년이라면 이제 뭐 되도록 많은 분야를 접해보고 자신의 진로를 찾아야 되는 게 그 시기의 미션이기 때문에 뭐 마케팅이나 기획, 봉사, 뭐 기자까지 다양한 일을 접해볼 수 있는 대외 활동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다고 해도 또 자기가 가고 싶은 직무랑도 연관이 전혀 없으면 또 곤란합니다. 네. 인사 직무를 희망하시는 분이 뭐 마케팅 스쿨도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뭐 해외 탐방 프로그램이나 마케팅에 너무 집중을 해서 그쪽 직무를 전혀 준비를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정작 취업할 때 어떤 것이 유효하게 작용을 할지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 지원하기 전에 왜 이런 활동을 했는가라고 자신에게 물어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대외 활동을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 중에 지금 저희 자료 화면을 보고 저렇게 즐거운가라고 생각만 하실 수도 있겠는데 결코 또 대외 활동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인턴도 굉장히 쉬워 보이게 지원을 했지만 참 어렵고 경쟁률도 높고 어떤 준비를 하면 좋다고 보세요? 네, 우선 대외 활동이 자주 올라오는 공고가 자주 올라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좀 노리셔서 옥석을 좀 가려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정을 좀 보자. 보통 2월이나 3월 그리고 8월, 9월 그러니까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많이 모집을 하는데요. 뭐 방학이 시작하는 6월, 12월에도 많이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대외 활동에 이제 자신이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다이어리를 펼쳐놓고 일정을 등록을 해놓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대외 활동 중에는 자기소개서만 받는 게 아니라 면접까지 거치는 굉장히 어려운 대외 활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팁을 드리자면 자기소개서는 당연히 이제 뭐 인턴 지원할 때나 공채 지원할 때나 당연히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는 입사하고 싶은 이유, 뭐 여기서 일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여기잖아요. 대외 활동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외 활동도 활동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 항목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셔야 되는데요. 사실 이게 인턴이나 정규직보다는 조금 말랑말랑한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솔직하고 분명하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대학생의 패기를 이용하셔서 그걸
확실히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소서를 쓰시면 되고요. 또 봉사단에 지원을 할 때 기업에 관심이 있어서 또 봉사하는 것 자체가 좋아서 이렇게 쓰기보다는 자기가 봉사를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비슷한 봉사 경험이 무엇을 했었는지 그런 것을 서술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대외 활동을 위해서는 이제 합격을 하려면 마지막 최종 관문 면접도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네. 대외 활동을 지원할 때 면접에 노하우 뭐가 있을까요? 네, 저도 대외 활동 때문에 면접을 본 적이 있는데요. 면접은 너무 진지하고 뭐 안 진지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외 활동에 이름만 올리려는 사람이라는 걸 골라내시거든요, 담당자분들은. 네. 그래서 자기소개서랑 면접이랑 일치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구구절절 말하기보다는 자기소개서 내용을 토대로 자기의 패기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참 입사 시험을 미리 연습해보는 셈치고 대외 활동을 지원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외 활동을 자신에게 좀 더 유익하게 활용하려면 또 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세요? 네, 앞서 말씀을 하셨듯이 대외 활동도 잡기 쉽지 않은 기회지만 인턴이 더 잡기 힘든 기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턴보다는 어쩌면 또 대외 활동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만 활용하면. 그러려면 일단 자기가 인턴이다라는 생각으로 인사 담당자 만날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가서 물어도 보고 본사에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탐방도 다니고 이런 마인드로 하게 되면 충분히 목표한 바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대외 활동을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끝으로 한 말씀, 이런 것만큼은 그래도 주의를 해라. 좀 당부사항을 전해주실까요? 네, 사실 오늘 소식의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요. 네. 대외 활동 중에는 이제 저희들의 그 열정을 좀 착취하는 좀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안 좋은 대외 활동들이 있는데요. 일단 인터넷으로 그 대외 활동 지원하려는 대외 활동을 일단 검색을 먼저 해보시기를 추천을 할게요. 네. 그래서 일단 포스팅이 활동 기수가 오래되지 않아서 포스팅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불분명해서 이렇다 할 정보가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가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족적을 남길 만한 프로그램 내용이 없으면 없는 거니까 일단 정보를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고 일단 커리큘럼을 두 번째로 살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아무리 체계화된 계획이라도 이게 1년 6개월을 진행하다 보면 또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 축내기 활동이 될 수 있으니까 커리큘럼을 확실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역시 준비성 있게 대외 활동도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취재하면서 혹시 또 미처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진호 기자님부터 오늘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전해주셨는데 혹시라도 이 부분만큼은 좀 더 전달하고 싶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취업 설명회가 기업들이 이제 시작을 막 했거든요. 그래서 취업 설명회 가보면 현장에 가면 진짜 온라인이나 다른 책에서 볼 수 없는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혹시 자기 대학이 아니더라도 취업 설명회가 열리는 자기가 원하는 기업에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김은진 기자도 한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저는 대외 활동 마지막 전해드린 대외 활동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단계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철저히 사전 조사를 하고 대외 활동을 꼭 지원하셔서 후회 없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정보 전해주신 두 분께 정말 감사 말씀드리면서 두 분의 기자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잔멸거진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가 바로 이어집니다. 오늘 2부 새로운 직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신직업 내일을 잡아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